자, 이번 시간에는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차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올라야 하냐면, 너네가 중학교 때 이런 이차함수의 대략적인 개형을 배웠단 말이야. 이때는 우리가 이거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일 때 각각 꼭지점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가지는구나, 이 정도로만 파악하고 넘어갔었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요, 최대값, 최소값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돼요. 다양한 제한사항 조건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너네가 고려해야 될 게 많아진단 말이야. 근데 이 부분에서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왜 어려워하냐면, 기본적으로 함수값이라는 개념이 서 있지 않기 때문이야. 자, 먼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이차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할게. 자, 그럴 때 너네는 펑션이라는 이 함수의 기호의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얘기는요, 우리가 이 자체를 함수값이라고 두기도 해요. 이 자체를 일반적인 x에 대한 함수값이라는 얘기고, 자, 그 얘기는요, 자, f1이라 그러면 이 얘기는 x가 1일 때의 함수값이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x에다 1을 대입을 했을 때 이 차함수의 값이 어떤 값을 보여주는 얘기고, 이거를 우리가 순서상으로 쓰게 되면 x가 1일 때 y의 값은, 즉 함수값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구나 라는 이야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차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얘기는 이차함수가 함수값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함수값을 가지고 있을 때 과연 언제 최대가 되고 언제 최소가 되느냐에 관심을 가지자는 얘기지. 자, 그러면 우리가 1차함수를 배울 때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1차함수가 이렇게 기본형이 주어져 있다고 할게. 자, 그러면 기본적인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우상향의 함수는 기울기가 양수일 때잖아. 그때 우리가 x의 값에 대해서 얘네가 언제 최대일지 최소일지는 전혀 궁금하지 않았지. 왜? 자, x가 여기 있고 알파, 그 다음에 x가 여기 있고 베타라고 했을 때 얘는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x의 값이 커질수록 함수의 값은 커질 거란 말이야. 즉 얘는 굉장히 단조로운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에, 단조로운 증가의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얘에 대해서 굳이 문제화 삼지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았었어. 그런데 이제 이차함수를 한번 볼까요? 자, 이차함수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였냐면, 바로 대칭축을 기준점으로 해서 선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야. 자,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이차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런 이차함수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얘는요, 대칭축을 기준으로 선대칭을 이루고 있죠. 자, 선대칭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같은 지점에서 이 거리들이, 값들이 같다는 얘기예요. 이 거리들이.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자, 대칭축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x가 커질수록 이 함수값은 어떻게 되고 있죠? 이렇게 감소하고 있죠. 그 다음에 대칭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선 함수값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단 말이야. 아, 그러면 1차 함수랑은 다르게 2차 함수는 그 2차 함수가 가지고 있는 대칭축의 의미 때문에 얘는 굉장히 고려할 부분이 많아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이게 문제화가 되기도 굉장히 쉽다는 얘기겠지. 자, 그렇다면 니네가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고려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개략적으로 살펴보자는 얘기야, 지금부터. 자, 먼저 x의 값의 제한 범위가 없을 때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경우는 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경우랑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얘는 아래로 볼록할 때, 즉 x가 모든 실수야. 그럼 모든 실수면 가장 작은 y의 값은 여기 아래, 즉 꼭지점에서 가지고 있겠죠. 이때 바로 최소값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얘에 대해서 최대값이 있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어떤 친구는 가끔 뭐 여기가 최대값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x가 이렇게 증가할수록 얘는 계속 이렇게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 솟아오르는 함수기 때문에 최대값이 어디라고 특정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의 형태의 경우에 꼭지점이 이때가 y의 값이 최대값을 가지겠죠. 그리고 당연히 얘도 최소값에 대해서는 어디가 최소입니다 라고 특정할 수 없을 거란 말이야.
즉 x의 값의 제한 범위가 없을 때란 얘기는 x가 모든 실수일 때이고, 그때는 우리가 크게 궁금한 부분이 없어요. 중학교 때 우리가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오면요, x의 값의 제한 범위를 준단 말이죠. 자, 이때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아래로 볼록할 때, 자, x가 대칭축이 2고요. 2에 대해서 선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x가 만약에 3보다 크고 그 다음에 5보다 작다고 할 때, 여기가 3일 때, 그 다음에 여기가 5일 때잖아요. 그러면 3일 때 함수값은 여기고 5일 때 함수값은 여기잖아. 그러면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선 x가 커질수록 어떻게 되고 있죠? 증가하고 있죠. 따라서 여기, 즉 x의 값이 가장 작은 3일 때가 바로 얘가 최소값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x의 값이 5일 때가 바로 최대값을 가질 거란 말이야.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근데 만약에 이 x의 값의 제한 범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네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더 생겨요. 어떤 게 생기냐면 바로 제한 범위 안에 대칭축이 있을 때인지 아닌지를 너네가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자, 먼저 아까랑 똑같이 x는 2에 대해서 이렇게 선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해볼게. 자, 그랬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 x는 이만큼 1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한 칸. 그리고 4면 2칸 떨어져 있으니까 이만큼 가서 여기까지 올라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구한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는 얘가 더 위로 올라가 있죠, 얘보다 당연히. 선대칭을 이룰 때 얘가 이쪽에 똑같은 값을 가지려면 최소한 1이니까 뭐 한 0까지 가져야겠죠. 자, 그래서 얘가 최대값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지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는 크게 뭐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근데 너네가 왜 어떤 걸 고려해야 될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며 그림은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제대로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지. 자, 그래서 일단 개념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615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x의 범위에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겠죠. 자, 보니까 x의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네요. 그러면 얘나 둘 다 최소값이든 최대값이든 꼭지점의 y좌표가 바로 최소값 또는 최대값이겠구나 라는 걸 먼저 생각하고 난 뒤에 바로 문제에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함수는 2분의 1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는 이런 함수인데,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할 거고, 그 다음에 x의 범위 제한이 없으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바로 얘의 최소값이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주어진 함수는 y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k라는 2차 함수인데요. 자,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잖아. 그러면 위로 볼록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얘 꼭지점의 y좌표가 바로 얘의 최대값이겠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얘는 여기 꼭지점의 x좌표가 2고 그 다음에 얘를 함수를 fx라고 놓으면 f2가 바로 얘의 최소값일 거고, 얘는 얘 함수를 gx라고 놓으면 얘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따라서 g-1이 바로 이 함수의 최대값이겠네요. 그러면 f2랑 g-1이 같다고 했으니까 그걸 정리를 하면 k가 나올 텐데, 그럼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f2는 얘가 이렇게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얘랑 g-1이 같다고 했으니까 g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3k, 이게 성립을 한다는 얘기네요, 이 등식이. 그러면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4k는 4라는 결과가 나오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k라는 상수의 값은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622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이전 문제랑은 다르게 x의 범위에 제한 범위가 있죠. 그러면 얘는 무작정적으로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꼭지점에서만 존재한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 이 친구를, 이 이차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너네가 저 범위 제한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를 살펴봐야겠죠. 자, 그러면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이므로 아래로 볼록할 거고, 그 다음에 대칭축이 지금 x는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x로 이쪽으로 왼쪽을 한 칸만큼 간 게 0이잖아요. 그럼 한 이쯤 있다고 0이 있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두 칸만큼 가야 되니까 한 이쯤 있다고 할게. 그럼 얘가 3이라고 할게요. 3, 여기 x좌표가 3.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가 구하고자 했던 2차 함수였던 거잖아. 자, 그러면 얘의 최대값은 이때겠네. 그럼 얘는 x가 3일 때의 함수값, 즉 f3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최소값은 역시나 대칭축을 포함하고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꼭지점에서 바로 최소값이 나오겠네. 아, 그러면 얘는 f1일 때가 최소값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f3이라는 건 x에다 3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27-18 플러스 k라는 값이 나오는데 얘가 4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k가 얼마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냐면 k가 바로 -5라는 걸 끄집어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x에다 1을 대입을 했을 때가 바로 최소값인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최소값이잖아. 그러면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볼게. 그러면 3-6, 그 다음 k가 -5라는 것도 나는 아까 구해냈죠. 자, 그러면 얘가 -8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따라서 답은 1번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전 문제랑은 다르게 x범위에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x범위 안에 대칭축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죠. 아마 너희들이 마주하게 될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x범위에 제한이 있고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값, 최소값이 어딜지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대다수일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조금 더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차함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이차함수를 띄고 있죠. 얘를 제곱을 해서 전개를 해버리면 x에 대한 4차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너네는 이걸 풀 수가 없단 말이야. 자, 그러면 쟤를 니네가 t라는 함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치환하는 과정을 거쳐서 t로 치환을 해놓으면 2차 함수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생겨요.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너네는 문제에서 주어진 부분이 x에 대한 제한 범위이지 t에 대한 제한 범위가 아니란 말이야. 자, 그러면 내가 t라는 걸 x제곱 -2x 플러스 3이라는 놈으로 치환을 해놓은 거니까 너네는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게 되면 바로 t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하면서 대칭축이 1이고 자, 그 다음에 이때 x의 제한 범위가 -1과 2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는 2차 함수일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최소값은 x가 1일 때의 함수값이니까 얘는 f1이기 때문에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미안합니다. 2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x가 -1일 때 이 2차 함수의 최대값이 나오게 될 텐데 한번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f-1은 6이 나오게 되네요. 아,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했던 이 t의 최대 최소, 즉 얘의 범위는 바로 얼마가 나올 것이냐면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겠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t에 대한 2차 함수를 내가 자, 아래로 볼록할 테고 여전히 대칭축은 t가 1이라는 1에 대해서 선대칭을 이루고 있겠네요. 자, 근데 얘가 x의 t의 범위가 2랑 6이야. 자, 그러면 대칭축을 포함을 하고 있지 않지? 아, 그러면 그러니까 t가 2일 때가 바로 최소값일 테고 t가 6일 때가 최소값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t에다가 2를 대입을 해보면 얘는 -4가 나오게 되고요. t에다가 6을 대입을 해보면 얘는 36 -12 -4니까요 20이 나오게 되네요. 아, 그래서 최대값은 20이고 최소값은 -4구나.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16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치환을 하더라도 너네가 얘는 t에 대한 2차 함수구나. 그럼 나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으니까 t의 범위를 찾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겠죠. 아마 치환을 하는 이런 문제들은 다양한 유형들이 있으니까 밑에 매우 유사한 유제 문제들을 풀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6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x랑 y가 실수, 즉 전체 범위가 주어진 거죠. 자, 그랬을 때 2x제곱 -4x,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16의 최소값을 구해달래요.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이 다항식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얘기는 내가 보니까 얘를 내가 만약에
fx라는 2차 함수로 두게 되면 얘의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얘를 내가 gx라는 2차 함수로 놓게 되면 얘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너네한테 결국 fx의 최소값과 gx의 최소값과 16의 합을 구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고 아래로 볼록하고 그 다음에 대칭축이 1이네. 그 다음에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고 대칭축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x랑 y에 대한 제한 범위가 없으니까 이 꼭지점에서 최소값들을 가질 테고 얘는 f1이 바로 얘의 최소값이고 얘는 g-3이 바로 얘의 최소값이잖아요. 그러면 f에다가 1을 대입을 해보면 얘는 2-4라는 값이 나오고 얘는 -2죠. 그 다음에 얘는 g에다가 -3을 대입을 해보면 얘는 9-18이니까 결국 얘의 최소값은 -9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최종적으로 내가 구하고자 했던 값은 -2, -9, 플러스 16이라는 값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따라서 이 전체의 값은 답은 5번, 즉 5가 나오겠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을 해서 다항식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죠. 밑에 똑같이 얘기해 있으니까요. 한번 풀어보고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636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x-y 플러스 4는 0을 만족할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너네가 얘 값을 k라고 둘게. 근데 k라고 뒀는데 그러면 얘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변수가 두 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익숙한 그 형태랑은 달라. 자, 그러면 변수를 하나로 통일시킬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이 위에서 y는 x 플러스 4라는 이런 관계식을 준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y에다가 얘를 대입을 해서 한 문자로 정리를 해보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x제곱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 그 다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은 k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이 얘기는 2x제곱 플러스 4x는 k를 만족하는구나. 그러면 k는 2x제곱 플러스 4x의 함수값과 똑같은데 얘는 그러면 얘의 최소값은 자, 여기다 드리겠습니다.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고 아래로 볼록하고 이 대칭축에서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대칭축에서 최소값을 가지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왜? x의 범위장이 지금 같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내가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서 한번 살펴보면 얘가 k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구나 최소값이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642번 이 문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바로 봤었죠. 자, 이 문제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친구들은 지금 복습 강의 한번 여러 번 듣고 우리가 같이 풀었던 예제들을 그 다음 예제들을 여러 번 다시 한번 반복해서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면 지금 직사각형 ABCD에서 두 점 A와 B는 X축 위에 있어야 된대요. 자, 그 다음에 C와 D는 이차함수 위에 있어야 한대. 자, 그랬을 때 이 C와 D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라는 이차함수 위에 있대요. 근데 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의 X축과의 교점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자, 그럼 여기가 루트 3과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겠구나. 이 정도는 일단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겠죠. 자, 그랬을 때 내가 ABCD의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해야 하는데 자, 그러면 내가 얘를 지금 대칭축을 기준으로 얘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C라는 점을 하나 얘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뭐 아니면 B라는 놈을 기준점으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만큼을 뭐 그냥 내가 가장 만만한 문자 T라고 둘게요. 이 거리가 T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B는 T, 0이겠죠. 얘는 T, 0일 거고 그 다음에 C는 그러면
x의 값이 t일 때 함수 값인 여기 이만큼을 같이 순서성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얘는 t,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3이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이 ABCD라는 직사각형을 t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겠구나.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t에 대한 문자로 나타낼 수 있겠구나 라고 파악을 해야겠지. 자 그러면 여기가 t니까 이만큼도 t일 거 아니야. 왜? 2차 함수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4t고 왜? t니까요. 그렇지?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얘가 두 개씩 있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6이라는 이런 t에 대한 2차 함수의 형태로 ABCD의 둘레의 길이를 나타냈고, 자 그럼 t에 대해서 범위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있네요. 어디가 있죠? 자 t가 이만큼이란 얘기는 0과 루트 3 사이에서만 움직여야 되지, 그치? 0과 루트 3 사이에서만 움직여야 하니까 그러면 t는 0과 루트 3 사이에서만 움직여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이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할 거고, 그 다음에 대칭축의 좌표가 t는 1이라는 놈이니까 얘는 0이라는 놈과 루트 3이라는 놈이 한 좀 있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 얘의 최대값은 꼭지점에 y좌표가 바로 뭐겠어요? 최대값이겠지. 그래서 t에다가 1을 대입을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4 플러스 6이 나오니까 얘는 한 8 나오겠네요. 자, 답이 2번이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문제의 맹점은 뭐냐면 이 2차 함수의 대칭성으로부터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한 문자, 즉 한 문자의 2차 함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문제 안에서 t의 좌표, t의 범위를 숨겨놨죠. 범위 제한을 숨겨놓은 거죠. 그 범위 제한을 숨겨놓은 걸 찾고 나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구해라 라는 문제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심화 문제가 매우 다양하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어렵게 나오려면 굉장히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밑에 예제, 유제 여러 번 풀어보면서 반복 학습해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만약에 이 문제가 지금도 안 된다면 우리 학원 와가지고 저기 질문 좀 하고, 알겠지? 자, 나머지 문제들은 알아서들 다들 복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학원 와서 풀이 받아서 열심히 다시 한번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심화된 개념과 심화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